이제 미수는 세 개가 있어요. 그냥 미수면 여기를 말해요. 장애 미수인데 여기는 요 기수본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한다 아니에요. 할 수 있다예요. 중지미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감경 기수본보다 또는 면제한답니다. 그 다음에 불능미수가 있어요. 여기는 감경 면제할 수 있다요. 그럼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도 여기를 내고 싶죠. 감경할 수 있다, 감경 면제한다, 감경 면제할 수 있다. 이걸 내고 싶을 거예요. 자, 봅시다. 미수. 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 여러분의 예비음모의 처벌 규정,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은요, 실제 암기하기 힘들어요. 얘가 나도 예전에 시험 보러 다닐 때요, 요거 나오면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파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갈 때 이제 읽어는 봅니다. 읽어보고 그 주의할 내용은 많이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요건 좀 신경 써서 읽어보고 암기까지 하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미수범을 처벌하구나. 그러면 그 주의할 내용을 보게 되면요, 중상해죄나 폭행죄, 상해치사죄는 미수범 규정이 없다는 거고요. 그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 재산범죄는 작물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부당이득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고요. 일곱 번째는 꼭 알아놔야 돼요. 결과적 가중범, 무슨 치사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 과실범이니까 미수범이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딱 세 개 처벌합니다. 인질 상해하고요, 강도 상해하고요, 현주 건조물 일수, 방어 아닙니다. 이 세 개는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건 암기해놔야 돼요. 나머지 결과적 가중범은 미수범 처벌 안 합니다. 무슨 치사는.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익에서는 그 두 번째, 방화죄는 다 미수범 처벌하는데 자기건조물 방화죄와 물건 방화죄, 진화방해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여기는 예비모도 처벌 안 했죠. 그 다음에 그 국가적 법익에 대해서는요, 주의할 내용에 뇌물, 공무집행 방해, 범인 은닉 도피, 위증 무고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조심해 놓고 가야 됩니다. 뭐 자주 나오지는 않은데 간혹가다 낼 때가 있어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음모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했어요. 실행 착수가 있기 전에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의로 실행 착수를 포기했더라도 요 중지라는 것은 어디서만 쓰는 말이야? 미수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예비에는 중지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가 없다. 2번입니다. 절도를 준비하면서 나중에 체포 멘탈 목적으로 칼을 휴대하고 있다 할지라도 강도예비죄로 처벌 못합니다. 강도예비죄는 기본범죄가 뭐가 돼야 돼? 강도가 돼야 됩니다. 절도는 안 됩니다. 2번이 틀렸고,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해서 병정을 고용하면서 대가를 약속했으면 어느 정도 위험이 구체화된 거로 봅니다. 이건 살인 예비죄가 되고요. 내란 음모죄가 되려면은 적어도 내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위험이 구체화,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되고. 2번. 예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어요. 1번. 자,
절도 범행에 발각될 것을 대비해서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강도예비죄로 처벌 못하죠. 기본 범죄가 뭐니까? 절도니까.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하겠는데 방조는 예비가 없어요. 정범을 도와주는 걸 방조라 그러는데 정범이 반드시 뭘 해야 돼? 실행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을이 강도범이고 갑은 이제 강도 방조인데 을이 지금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죠. 을이 뭐가 돼? 강도 예비죄가 되겠네요. 맞죠? 정범이 실행행위를 안 했으니까 예비잖아요. 그럼 예비를 방조하는 것은 나도 방조할 때 할 거예요.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비죄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지 않고요. 3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배신한 A를 살해하려고 사냥총을 구입한 직후 스스로 후회하고 그러니까 구입한 직후 폐기했으니까 아직 실행 착수는 안 했죠. 중지 인정 안 되죠? 예비에는 중지라는 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서 을병을 고용하면서 대가를 이 정도는 위험이 구체화된 거로 보죠. 누구를 죽이고 고용해서 이게 약속했죠? 이거는 예비죄가 됩니다. 3번. 예비 음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예비죄에 대한 공동정범은 각자 처벌하니까 둘 다 강도로 하려다 강도에 어느 정도 구체적 위험성은 있었지만 실행행위를 착수 안 하면 둘 다 뭐가 돼? 강도 예비죄 공동정범입니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방조는 안 되죠. 그래서 1번 예비죄 공동정범은 당연히 되고 2번도 틀렸네요. 중강도는 강도 예비에 포함될 수가 없죠. 중강도의 기본 범죄는 절도범입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한 경우, 의견을 교환한 경우 이런 것은 음모로 볼 수가 없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가 틀렸어요. 내란 음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세부적인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죠. 구체적인 공통의 윤곽 이 정도면 되는 거지 세부적으로 일일이까지 합의할 필요까지는 없고 D가 틀렸네요. 4번. 예비에는 중지의 개념 인정 안 되죠. 4번도 틀렸고 5번입니다. 28조에 의하면 범죄 음모 예비가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는 법에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규정하여 예비죄 처벌이 가져올 범죄의 구성 요건을 부당하게 유추 확장을 금지하기 때문에 형법 각칙의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 요건으로 볼 수는 없죠. 예비죄 자체를 독립된 구성 요건이 아니라 앞에가 숨어져 있죠. 기본 범죄에 대한 예비죄 이렇게 해석해야지 예비죄 자체가 독자적인 뭐다? 범죄 구성 요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앞에가 항상 숨어 있어야 된다. 뭐에 대한? 기본 범죄에 대한. 그래서 5번이 맞네요. 4번. 범죄 실현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자, 1번은 이제 다음 주 아니면 12월 한 중순경에 할 건데 아주 중요한 배임죄에 대한 걸 굉장히 중심에 판례가 워낙 많이 바꿔져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하겠는데 부동산 이중양도라는 것은 이제 2번 팔아먹은 건데 이게 그 실행 착수가 언제냐면 제2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아야 됩니다. 중도금을 안 받으면 배임죄 실행 착수가 아니고 그건 다음에 하고
2번은 안 되죠. 절도는 강도의 비기가 될 수가 없어요. 3번. 중개는 미수에 대한 거요. A, B는 안 돼요. 됐죠? 그 다음에 4번. 살인이 A, B죄입니다. 어느 정도 위험이 구체화됩니다. 단순한 범행의 의사, 계획은 뭐에 불과합니까? 범위에 불과합니다. 범죄의 의사나 계획은. 요거는 예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위험이 뭐가 돼야 돼? 구체화가 돼야 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미수입니다. 25조입니다. 고의, 그러니까 앞에가 이제 범죄인데 항상 기본 범죄가 뭐다? 고의의 기수범죄예요. 그래서 범죄의 실행에 착서해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를 발생하지 아니한 때는 뭐로 처벌한다?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형보다 뭐 할 수 있다? 감경한다가 아니라 감경할 수 있다. 그러면 자, 미수는 어느 범죄에 대한 미수죠? 예비범죄에 대한 미수가 있을 수가 없죠. 미수범에 대한 미수는 있을 수가 없죠. 과실범에 대한 미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는 규정이 있어 없어? 있어요. 3개. 강도치사상, 인질치사상,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놓으면 시험에 잘 나온 학자들은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학자면 이 법이 잘못됐다고 할 거 아니야. 왜 그래? 미수는 어디에 대한 건데? 고의 기수범죄인데.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3개 있잖아. 그래서 이걸 입법의 어루라 그래요. 또 물론 인정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경우까지는 보지 말자는 거야. 학설까지는. 학설까지 만일에 시험에 나오면은 거기는 학설까지가 나온 데가 과거 사법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근데 학설까지는 하지 말고 우리는 최소한도 뭐 한다?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 3개. 이 정도는 암기해야 된다. 왜나 잘 나와 그거는. 자, 하나하나 들어갑시다. 범죄 실행에 착수를 해야 되겠죠. 고의의 기수범죄다. 실행 착수를 하지 않으면 뭐가 돼? 위빈모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 미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행 착수가 언제냐는 겁니다. 요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개별 범죄에 따라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미수범 편에서 뭐다? 가장 중요한 많이 나온 파트가 이 실행 착수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다 할 거예요. 개별 범죄에 가서. 우리는 개별 범죄마다 다르게 보니까. 자, 제일 먼저 한번 보자고요. 이따 우리가 공동정범을 할 건데 지금은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일심동체. 그러니까 둘이 서의했지만 이건 누가 한 거로 본다? 한 사람이 한 거로 봐요. 이 공동정범이라 그래요. 공동정범은 여러 명 있다더라도 일심동체니까 한 사람만 하면 뭐가 돼? 전체 다가 뭐 한 거다? 실행착수가 돼요. 간첩인데요. 지금까지 그 시험에는 거의 99%가 간첩죄 실행착수가 국외, 외국에서 들어온 간첩죄 실행착수가 물어봤어요. 이놈은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온 순간 실행착수가 됩니다. 국가기밀 수집시 아닙니다. 국경을 넘어온 순간. 그리고 국가기밀을 수집하면 뭐가 돼? 기수가 돼버립니다. 적국에 누설할 때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정말 예외적으로 나오는데 두 번째는 국내에 있던 간첩들 있죠. 포섭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간첩이 된 사람인데 얘는 언제가 실행착수냐면 국가기밀 수집 탐지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외에서 온 놈은 수집 탐지할 때가 뭐가 돼? 기수가 되는데 국내 간첩은 뭐야? 수집 탐지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찍을 때는 뭐로 찍어?
넘어온 들어왔어요. 국경을, 우리나라 국경 넘어올 때. 거기 요건 나오니까. 소송사기죄 별표. 요건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는 다음 주 들어갈 사기죄는 무조건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소송사기는 소재기할 때입니다. 소재기. 민사소송 제기할 때인데, 여러분이 민사소송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는 암기를 해놔야 돼. 똑같은 말이에요. 소재기예요. 거기 나와 있는 지급명령 신청이 소재기입니다. 일종의. 강제 경매 신청, 압류 신청, 배당 신청, 그다음에 임차 등기 신청인데 이게 다 소재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아닌 거 가압류는 소재기가 아니죠. 압류가 기니까 채권 신고도 아닐 거예요. 알았죠? 이거는 사기죄 편에서도 굉장히 강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걸 한번 해보자고요.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함정이야. 전부 다. absolute.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했어요. 경매 신청 일종의 소재기죠? 이건 소송사기죄가 되는데 거기 자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에 뭘 했다? 신고를 했어요. 신고. 경매 신청 아니에요. 배당 신청도 아니고 실행 착수가 아니에요. 허위 채권으로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어요. 가압류 아니에요. 그럼 다 무죄가 되겠죠. 사기죄는 예비모가 없거든요. 재산범죄 예비모는 강도죄만 있거든요. 4번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 허위 임대차 계약을 법원에 임차 등기 명령 신청은 일종의 소재기라고 했어요. 실행 착수되고 보험 사기입니다. 거기 무슨 보험 사기나 이런 것들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입니다. 국가에 대한 그 보조금도 나중에 하겠지만은 실행 착수가 언제냐면 신청시입니다. 그 보조금. 그래서 상해를 가한 때 보험 사기하려고 살인을 할 때가 아니에요. 특히 나중에 강조하겠지만 그 사기치려고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가 실행 착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기치려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거기까지는 뭐가 돼? 무죄입니다. 사기죄는 예비모가 없어요.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 절도는 언제가 실행 착수냐면요. 자동차 문잡이를 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절도하려고 후레쉬를 비춰봤다 나와요. 무죄예요. 손잡이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이중매매 실행 착수는 중도금을 받은 때다 나중에 할 거. 근데 그 횡령죄는 계약금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배임죄는 계약금 받았을 때가 아니고 중도금 받아야 되고 횡령죄는 계약권의 실체인데 그 횡령죄는 예전 사법시험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온 적이 없는데 함정 문제일 거고요. 7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요거는 조금 열어봐봐요. 이거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어차피 지워도 되겠네요.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하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범죄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워낙 중요한 거지. 가만 생각하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허위 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를 했어요. 그럼 공무원이 이제 이거를 작성을 하면 뭐가 돼?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됩니다. 공무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문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될 때가 있고 성립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무원이 여기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다. 그럼 이제 공무원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거예요. 다음 주에 다시 합니다. 그러면 이 신고한 사람은 신고자입니다. 이 공무원과 허위공무원 작성죄,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가담했냐에 따라서 공무원이 몰랐습니다. 이게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럼 우리 과실 허위 공문서 작성죄 없지요? 그럼 공무원이 처벌이 안 돼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이 경우에 원칙적 처벌을 못합니다. 무죄가 됩니다. 왜 그런가 다음에 하고 다음 주에 처벌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했는데 공무원이 그 허위라는 걸 모르고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죠. 그럼 처벌 안 해요. 둘 다 처벌 안 못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처벌합니다. 이 세 개만 암기하면 될 겁니다. 등기. 저 공문서가 등기부랄지, 가족관계부가 호적입니다. 호적. 가족관계부랄지, 이거는 쉬워요. 공정증서 원본이었을 때는 처벌합니다. 이때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라는 범죄로 처벌을 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만일에 문서가 아니라 컴퓨터면 공전자가 될 겁니다. 전자, 문서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민간인이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이때 공무원이 그 공문서를 만들었을 때 처음부터 공무원이 허위란 걸 알았을 때는 공무원은 당연히 뭐가 돼?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고 민간인은 뭐가 돼? 이 공문서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될 수도 있다. 공무원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처벌 못하죠. 민간인도 처벌 못한다는 거. 다만 어디에? 등기에, 가족관계부에, 공정증서 원본의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공무원이 몰랐다면 그때는 처벌한다. 뭐로?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로 처벌합니다. 됐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범죄 실행 착수는 당연히 언제일까? 이 범죄 신고했을 때겠지. 그렇잖아. 이 범죄 실행 착수는 언제야? 공정증서 원본 부실 신고죄 실행 착수는 뭐야? 허위사실을 공무원한테 뭐 했을 때? 신고했을 때까지. 신고했을 때. 당연하잖아요. 신고를 아직 안 하고 있어. 그럼 뭐가 아니야? 실행 착수. 너무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뭐 때문에 틀리는 거야? 요 말이 어려우니까 틀린 거야. 근데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범죄야, 이 범죄. 그래서 거기에 자, 공전자는 뭐냐면 문서가 아니고 컴퓨터는 뭐라 그래? 똑같아. 전자야, 전자. 부실죄에서 실행해서는 허위 신고한 때다. 그래서 피고인이 위정 결혼의 당사자 및 중국 측 브로커와 공모하에 허위로 결혼 사실을 싣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자, 누구에게 줬다고? 당사자에게. 아직 신고 안 했죠? 가족관계부에 혼인신고를. 아직은 뭐가 아니야? 실행 착수가 아니야.
그럼 뭐야? 무죄야. 이 범죄는 예비죄가 없어. 기타 실행 착수인데, 이제 기타는 시험에 이제 잘 안 나온 거란 말이에요. 5번 빼고. 그러니까, 여기 내가 적어놓은 1번부터 해서 7번까지는 시험에 자주 나온 거고요. 기타입니다. 이제 병역 사위 너무 어려우니까 하여튼 병역 면제 관한 범죄라 해봅시다. 병역 면제를 받으려고 허위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이제 병무청에 제출하면 이제 병역 면제 사위죄라는 범죄인데 이 범죄 실행 착수가 언제일까? 당연히 신고할 때겠지. 진단서를 끊었을 때가 아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종종 나옵니다. 범죄 수익 은닉죄라는 범죄는 뭐냐면은 형법상 범죄는 아닙니다. 특별법에가 있는데 범죄 수익금이 있으면 이걸 은행에다 예금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숨겨버립니다. 이걸 은닉죄라고 합니다. 그럼 이 범죄 실행 착수는 언제냐 하니까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돈을 입금했을 때가 아니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란 겁니다. 알았죠? 계좌 개설할 때가 아니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고. 4번 비지정 문화 수출죄라는 범죄는 이제 소위 말해서 문화재 외국으로 팔아먹은 겁니다. 이 범죄 실행 착수는 당연히 언제야? 계약시입니다. 계약시가 되고 주거 침입죄 실행 착수는 주거에 침입할 때가 아니고 침입하려고 문을 열어볼 때 실행 착수입니다. 문 열어볼 때. 그 다음에 5번째가 엄청나게 나오다가 이제 왜 워낙 많이 나왔어요. 뜸할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이게 최근 한 5, 6년 동안에 무슨 문제냐면 강제추행죄라는 범죄가 있는데요. 강제추행죄가 이제 폭행을 하고 이제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 강제추행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을 확 만지는 경우도 뭐가 돼? 강제추행죄라고 봅니다. 우리 판례가. 갑자기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하고 만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만지는 거. 이걸 이제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기습추행. 갑자기 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강제추행죄는 미수범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추행하려고 폭행을 했는데 갑자기 추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돼? 강제추행 미수가 되겠죠. 근데 기습추행죄는 뭐예요? 갑자기 추행하는 건데, 만지는 건데, 기습추행죄 미수가 있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이니까 미수가 인정된다는 사람도 있고, 왜? 법에가 있지 않냐? 강제추행죄 미수가.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아니, 이렇게 만지는 게 뭐가 돼? 기습추행, 강제추행인데, 이 범죄 미수는 뭐냐는 겁니다. 그죠? 판례가 나왔어요. 그 미수는 뭐다? 만지려다가 안 만지면 미수지 않냐는 겁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저녁에 이제 그 여자애가, 17살 먹은 여자애가 버스에 내서 걸어가는데 어떤 남자가 뒤따라서 한번 껴안아 보려고 껴안으면 뭐가 돼? 갑자기 껴안으면 뭐가 돼? 강제추행죄예요. 가서 껴안으려고 손을 딱 이러는데 여자가 딱 돌아보니까 갑자기 멈췄다가 되돌아간 겁니다. 껴안으려다 안 껴놨죠. 이게 뭐다? 미수범이라는 겁니다. 하려다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오니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알아놔야 됩니다. 틀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 착수를 부정한 경우인데 1번은 다음 주 절도죄 할 때 다시 한번 하겠는데 지금 아주 쉽게만 합시다. 이제 공사 현장에 건축 자재를 훔칠 생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아파트 이제 지하실에 이제 그 물건이 있겠죠. 지하실 눈으로 훑어봤어요. 창문으로. 아직 그 아파트를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실행착수가 아닌데 이건 다음 주에 이게 왜 쟁점이 됐는가는 다음 주에 한번 더 설명할 거예요.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입니다. 2번입니다. 여러분, 자, 이 범죄가 뭐라 그러냐면 죄가 두 개 합쳐진 거죠. 야간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합쳐진 범죄죠. 우리 여기는 뭐라 그러더라? 결합범, 포괄일죄란 말이에요. 자, 결합범의 실행착수는 원칙적으로 어느 범죄야? 앞에 있는 범죄. 이 범죄가 실행착수고 뒷범죄가 뭐를 결정해? 미수, 기수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실행착수는 언제예요? 야간에 주거를 침입했을 때예요. 알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거침입 절도란 범죄는 없어요. 법에가. 그러면 낮에 주거침입 절도가 없으니까 밤에 들어간 게 낮에 들어가서 절도하면 죄가 몇 개가 돼?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주거침입죄와 뭐가?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왜? 포괄일죄가 되려면 뭐 한다?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이건 법에 규정이 없어. 그러면 낮에 들어가서 절도를 했을 때 이 범죄 실행착수는 주거침입시가 아니죠? 뭐 할 때야? 절도했을 때예요. 절도의 실행착수는 뭐냐면 일반 절도는 밀접입니다. 물색입니다. 물색. 다음 주에 하겠는데. 물건을 찾았을 때고요. 이 범죄 기소 시점은 언제냐면 손에다 들면 취득설입니다. 손에 들면 기수예요. 손에 들면. 그럼 낮에 남의 저둑질하라고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뭐 한다? 잡혀버렸어. 그럼 뭐만 돼? 주거침입죄만 되는 거예요. 아직 물건 물색도 안 했어. 이런 거. 그 다음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2명 이상이 야간이 아닌 주간에 들어갔어요. 아직 물색하기 전이라면 실행착수가 아니다. 3번은 이거는 빼버렸는데 내가 놔뒀는데 그 여러분의 탈출죄란 범죄는 국가보안법에 있습니다. 탈출죄. 뭐로 탈출하냐? 북한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 탈출죄라. 북한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 탈출죄가 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가야 되냐는 겁니다. 적어도 그 휴전선에 보면 DMZ라고 저 일반 출입이 금지된 데 있어요. 그 정도 들어가야만 뭐가 돼? 실행착수가 된다. 이런 말이고요. 4번입니다. 필로폰 매매, 마약 매매죄 실행착수는 뭐가 돼? 그 필로폰 구입해달라고 돈 받을 때가 아니라 적어도 필로폰을 매매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났을 때겠죠. 이 정도지 단순히 돈 받은 것 갖고는 실행착수가 아닙니다. 처벌은 각 본조에서 정하고 정도는 총칙이 정한다. 각종 범죄의 종류와 미수를 한번 봅시다. 부작위범에 대한 미수입니다. 고의의 기수범죄는 뭐가 있어? 자기범도 있고 부진정 부작위도 있고 뭐 또 있어? 진정 부작위도 있고. 다 배웠잖아요. 부작위 할 때. 이 범죄 미수범처럼 법에가 뭐가 있어야 돼? 규정이 있어야 돼. 전부. 그러면 진정 부작위범에 대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암기해놔야 됩니다. 법에가 있어요. 퇴거불응죄와 집합명령 위반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됐죠? 이에 비해서 진정미수, 진정부작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번에 그 기억한가는 모르겠는데 진정부작위 보면 우리나라 판례가
법에가 구속요건이 명령규범으로 돼 있으면 이거 뭐라 그래? 진정부작용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우리나라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요건으로 진정부작위와 부진정부작위를 나눈다. 이걸 형식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눈 게 아니고 진정부작위면 거동범이고 부진정부작위면 결과범이다. 이렇게 보는 설도 있었어요. 그걸 실질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실질설에 의하면 진정부작위범이 거동범이니까 미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법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죠. 이걸 비판하는데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고 부진정부작위범은 이제 뭡니까? 뭐로 처벌해? 자기범으로 처벌하죠. 당연히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처벌할 겁니다. 결과적 가정범에 대한 미수이 꼭 알아야 됩니다. 법에가 있어요. 3개. 인질, 치사상, 강도치사상, 현존치사상. 뭐 엄밀히 말하면 4개지. 해상, 강도 여기까지 하면은. 다음에 나머지는 없고 공범과 미수인데 공동정범 우리 뭐로 본다 그랬어요? 일심동체이. 그래서 공동정범에서는 어느 한 사람만 실행착수해도 실행착수고 어느 한 사람만 기술해도 뭐가 돼? 기수가 되겠죠. 일심동체니까. 교사범과 미수인데 나중에 하겠는데 미수의 교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수범이 돼야 됩니다. 고유의 기수범. 그래서 교사의 미수라는 것은 기수를 교사했는데 정범이 미수의 그친 거 나중에 할 거고 미수의 방조 안 됩니다. 정범은 반드시 고유의 기수가 돼야 되니까 방조의 미수, 기수를 방조했는데 정범이 미수의 친 건데 할 거야 공부할 때. 거동범에는 미수가 없고 결과범만 있다. 그 다음에 체포죄는 계속범이죠. 체포, 강금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범죄 기수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은 체포죄 미수다. 기수란 구속요건이 실질적으로 충족이 된 경우다. 기수 후에는 범죄가 성립했어요. 어떤 행위를 하여도 이미 성립한 범죄는 영향이 없다. 절취 후 기수가 됐다. 재물을 반환했다? 그냥 절도죄예요. 이미 성립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위조 후 위조죄예요. 명인의 승낙을 받았다. 아니 위조죄 계속됩니다. 횡령 후 변제했다. 아니 횡령죄입니다. 그러니까 기수가 된 후에 어떤 행위가 있어도 뭐 위법성 조각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야. 책임 조각도 안 되고. 왜? 위법성 조각이나 책임 조각은 범죄 성립 이전의 문제예요. 이미 기수가 돼버리면은 범죄가 성립하면 위법성 조각, 책임 조각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수, 미수를 구별하는 방법. 위헌범은, 거동범은 행위만 하면 되죠. 자, 보자고요. 다 했던 건데 범죄 종료할 때. 협박죄는 협박한 사실을 피해자가 뭐 하면 돼? 인지. 알면 돼요. 기수. 폭행죄는 폭행만 하면. 방화죄는 불이 집에 붙으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게 뭐만 하면 돼? 폭행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위증죄는 허위 진술만 하면 되고 무고죄는 허위 사실이 수사기관에 도달만 하면 기수가 돼요. 포괄일죄는 원칙적으로 앞에 범죄가 실행착수, 뒷범죄가 기수미수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강도상해죄 기수미수는 뭐가 결정을 해? 상해가 하는 거예요. 상해가. 재물을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가 아니라 상해를 했냐 안 했냐예요. 강도강간죄 기수미수는 뭐가 해? 강간이 합니다. 재물을 못 가져가도 한 게 없어요. 됐죠? 그런데 예외는 잠시 해나겠어요. 중강도죄는 안 그래요. 기수미수가 뭐라가 결정해? 절도가 합니다. 중강도는요. 다음에 하겠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실행착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않는 것은. 자, 앞에 나오면
소송사기죄 물어봤으니까 뒤를 읽어봐야 되겠죠? 앞에보다는. 경매를 신청했다. 허위로. 뭐가 돼? 실행착수입니다. 2번이에요. 2명 이상이 낮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직 물색을 안 했어요. 절도죄 실행착수가 아닙니다. 3번입니다. 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허위로. 그런데 그 주소를 허위로 써가지고 서류가 상대방이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다. 소송사기 실행착수는 언제입니까? 소재기시입니다. 소송 서류가 받았을 때가 아니에요. 소재기시예요. 상대방이 서류를 받든 못 받든 뭐만 하면 돼? 소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3번이 틀렸네요. 필로폰 매수입니다. 돈을 받았지만 매매행위 근접 밀착, 즉 사람 아직 만나지도 못했어. 누군가도 몰라. 이거나 실행착수 아니겠죠? 2번 미수기수 옳은 거 골라냈네요.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수사기관이 경찰이 받으면 기수예요. 1번이 맞고. 2번 사람을 살해하려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섰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판례가 실행착수로 봤어요. 죽여버리겠다 막 설쳤습니다. 확 찌르진 않았지만은 막 확 다갔으면은 실행착수로 봤고요. 강도의 기회에 강간을 했는데 강도가 기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강간을 했는데 기수미수? 기수입니다. 뒷범죄가 기수미수를 결정하잖아요. 강간이. 그런데 중강도 기수미수는 중강도는 다음에 하겠는데 이런 범죄예요. 절도가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뭐 한 거야? 폭행 협박하는 걸 중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할 때는 당연히 뒷범죄니까 폭행 협박이 뭐였어? 기수미수였어요. 내가 공부할 때, 여러분 나이 때. 근데 판례가 10여 년 전에 바꿔졌어요. 중강도 기수미수는 뭐로 한다고? 절도로 합니다. 왜 그런가 다음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폭행을 안 합니다. 4번이 틀렸고. 3번. 절도 실행착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했는데 기억입니다. 여러분의 소매치기도 절도죄거든요. 절도죄 실행착수 소매치기는 손이 호주머니에 들어가야 돼요. 손이 호주머니에 더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다음에 절도죄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소매치기가요. 돈이 들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가방으로 한번 쳐봤어요. 자기 가방을 툭. 손이 친 거 아니죠? 실행착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 자, 절취할 물건을 찾으려고 피해자 집 거실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찾지 못하고 물색했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실행착수 맞죠? 니은입니다. 디귿입니다. 자동차를 절도하는데 자 양손으로 운전석 문을 잡고 잡았네요. 자동차 절도는 자동차 그 문잡이를 잡아야 됩니다. 잡았죠? 디귿은 실행착수 맞습니다만은 니을입니다. 자동차 안에 물건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 유리창을 통해서 손자 안 잡았죠? 실행착수 아닙니다. 미음입니다. 공사 현장에 자재를 훔칠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창문을 통하여 봤죠? 아직 안 들어갔죠? 지하실에. 실행착수 아닙니다. 4번입니다. 실행착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예비 음모 후 이쪽인데 중지범은 예비 음모에 적용 못하죠? 1번 틀렸네요. 안 되죠. 2번 2명 이상이 주간에 낮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을 송계 도주했습니다.
특수절도죄 2항의 실행착수는 뭐냐면 야간 재물손괴입니다. 야간 재물손괴 주거침입절도예요. 그 재물손괴를 안 했, 야간이 아니라 낮에 했죠. 낮에. 실행착수가 아니고 기습추행죄 미수. 갑자기 끼안으려다가 그만두면 뭐가 돼? 미수. 실행착수 되죠? 확 끼안으려는 순간. 답 3번. 범죄 수익은닉죄 실행착수는 수익금 발생했을 때예요. 계좌 개설시가 아니고. 5번 실행착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주거침입죄는 적어도 문을 열어볼 때죠. 초인종 누를 때 아닙니다. 굉장히 경찰지도 좋아하는 문제야. 자주 나온 거야. 2번입니다. 야간 주거침입절도는 야간 주거침입시예요. 그럼 주거침입은 적어도 마다 문을 열려고 해야 돼. 얘는 좀 뭐야? 베란다 타고 오락내락 했어. 야간에 가스관 타고. 안 돼? 요건 무지무지하게 고전적인 문제야. 2번. 야간 주거침입이 아니잖아요. 왜? 가스관 타고 오락내락했잖아. 주거침입 실행착수 언제라고? 들어가려고 문을 열어봐야 돼. 이렇게. 그런데 3번 어떻게 여러분? 3번은 베란다 창문을 열려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읽으면 그러잖아. 열려고. 얘는 뭐 야간 주거침입 실행착수 했죠? 그러니까 뭐가 돼? 주거침입 절도 실행착수를 한 거지. 야간 주거침입 절도 실행착수는 뭐야? 야간 주거침입이 할 때 아니야. 4번 자동차 손잡이 안 잡았죠? 실행착수 안 될 거예요. 6번 실행착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주거침입죄 실행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가 실현이란 말은 주거침입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할 때예요. 주거침입시가 아니고 이 말이에요. 침입할 때가 아니고 구성요건이 실현의 현실적 위험성이 뭐예요? 문을 들어가려고 열어보는 게 위험성이죠. 이때 실행착수란 말이에요. 침입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을 열려고 했을 때가 실행착수고. 부동산 이중양도 배임죄는 중도금을 받아야 실행착수고. 3번입니다. 이거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의 야간 주거침입 절도는 언제 들어가야 돼? 야간에. 그러면은 낮에 들어가서 밤에 훔치면 죄가 뭡니까? 낮에 들어가서 야간 주거 절도 아닙니다. 야간 주거침입 언제 들어가야 돼? 밤에 들어가야 돼. 낮에 들어가서 밤에 훔치면 뭐가 돼? 주거침입죄와 그냥 절도죄야. 다음 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3번이 틀렸겠죠. 소매치기는 언제 실행착수가? 호주머니를 더듬어야 돼. 뭐가? 손이. 7번. 가로 안의 범죄에 미수가 성립한 걸 골라라. 여러분 기억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봐봐. 남의 카페 내실에 침입하여 정기적금 통장을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기수야 미수야? 기수예요. 그래가 요거 이제 D가 더 웃깁니다. 이 판례가.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주인이 앞에 만난 거야. 씩 웃으면서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기수 미수? 기수예요. 들고 나오는 순간. 그래서 기억은 미수 아니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 침입하면 실행착수 맞죠? 발각됐으니까 야간 니은은 맞고요. 디귿입니다. 야간 재물손괴하다가 도망쳤어요. 야간 재물손괴죠? 실행착수 맞지요. 니을 이거는 자동차 손잡이 안 잡았어요. 니을은 실행착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미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절도범입니다. 이거 이 판례 때문에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절도범 체포를 면하라고 사람을 폭행하면 무슨 죄가 된다? 중강도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공부할 때는 편했어요. 중강도는 그러니까 절도가 먼저 있고 폭행이 뒤에 있단 말이에요. 두 개가 결합된 범죄란 말이에요. 그럼 뒷범죄가 기수미수죠. 그래서 우리는 폭행만 하면 기수로 배웠어요. 내가 여러분 나이 때 형법 공부할 때는. 그런데 한 15, 16년 됐습니다. 경찰직에 형법 들어갈 때 바꿔진 판례예요. 그때가 이제 판례가 변경된 게 이 판례입니다. 남의 그 가게 양주병을 훔치러 들어갔어요. 양주병을. 양주병을 훔쳐가지고 양주를 훔쳐가지고 나오는 차시에 종업원한테 걸린 거예요. 종업원한테. 그래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중강도 우리가 배웠 그동안 판례는 기수죠. 이 판례가 중강도 기수미수는 뭐로 봐야 된다? 절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재물을 못 훔쳤으니까 뭐가 돼? 중강도 뭐다? 미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다음에 실행 착수 기수 시점입니다. 1번은요 고전적인 건데 자 봅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필름 원판이 필름 찍어놓은 거 있죠. 이거는 항상 예비음모입니다. 이리 생각해야 돼요. 필름 원판 찍는 것은 뭐다? 예비음모. 그러면 필름 원판에 관한 판례가 두 개가 있어요.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공문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필름 원판을 작성했습니다. 아직 복사 안 했습니다. 필름 원판만 복사한 것은 예비음모입니다. 그래서 공문서 예비죄는 없어요. 무죄입니다. 그런데 100원짜리 지폐를 위조하려고 필름 원판을 만들면 당연히 예비음모죠. 그러면 이건 100원짜리는 돈이니까 뭐가 돼? 통화 위조 예비음모입니다. 그러니까 필름 원판을 하면 다 예비음모야. 근데 공문서는 예비음모가 없고 통화는 있어요. 그래서 걔는 예비음모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예비음모고 협박 잘 봐야 돼요. 협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판례가 변경돼 이건 한 5, 6년 됐네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이제 지금쯤 그만 나옵니다. 옛날에는요, 요 공포가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봤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공포심에 질려야 뭐가 돼? 기수였어요. 그런데 정보과 형사, 내가 이야기했을 걸 저번 협박죄 할 때. 경찰 중에 제일로 무서운 형사가 무슨 형사야? 정보과입니다. 응? 검찰 가면 이 특수부하고 비슷해요. 정보과가.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정보과가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데인데 특히 예전에 그 경찰청 정보과는 무시무시. 거기는 그 대한민국 수사 제일 잘한 놈만 모아놓은 거야. 형사들 중에서 경찰들 해가지고 진짜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소문이 그랬어. 검사들 비일 잡아오면 1급 특진이야. 그래서 검사들 작살나버렸습니다. 검사들. 그래서 주로 애들이 이제 뭐 청주 많이 정보과 형사 같은 뭐야 청주 시내에 아무나 수집하겠어. 좀 힘 있는 애들 있지. 힘 있는 애들, 사장들, 청주 시장들 이런 데를 있을 거 아니야. 얘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거야. 첩보 비리를.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 결론적으로 파워야. 그래서 정보과 형사가 이제 자기는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어느 회사 사장 뭐 직원에 찾아서 너희 새끼 누구한테 돈 빌린 거 있지? 너 빨리 안 갚으면 마 너희 상급자한테 보고할 거야. 이랬다고 정보과 형사가. 그러면 자 했어. 너희 새끼 마 상부에 보고할 거야 했다고. 내가 좀 배짱이 센 놈인가 보지. 해라 이 자식아. 네가 뭔데 이랬어. 여기 기수냐 미수냐는 겁니다.
예전 같은 미수죠. 판례가 아니야. 판례 인식한 순간 뭐가 돼?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협박죄 미수는 뭐냐? 여기잖아요. 거. 여가 미수고 여기도 미수라는 겁니다. 언제가 실행착수고 여가 실행착수고. 요건 틀리면 안 됩니다. 워낙 많이 나온 거예요. 방금 그 내가 했던 판례가 나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가 남의 민사채권에 개입해서 돈 안 갚으면 상사에 보고가 왔다 순간 뭐가 돼? 협박죄 뭐가 돼? 기수입니다. 이것도 나오고. 그래서 2번에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실행. 틀렸죠? 언제 실행착수야? 해악을 고지했을 때. 도달시가 아니야. 도달하여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이때는 뭐가 돼? 여기 뒤에는 맞는데 앞에가 틀렸어. 언제가 실행착수라고? 해악 고지시야. 도달하지 않아도 뭐가 돼? 실행착수입니다. 주거침입죄는요. 기수미수가 뭐냐면 이겁니다.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려는 게 사생활의 평온함을 보호하는 평온성입니다. 평온성. 그래서 이제 이 판례가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놈이 이제 옛날 단독주택 같은 데 가면 창문이 이제 좀 나든지 있잖아. 새벽에 이제 뭐 하려고 하는가 모르겠는데 창문을 열고 고개를 쭉 들이밀었어요. 이제 들어가려고. 근데 사람이 자다 보니까 새벽에 머리가 쑥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 으악 소리했을 거 아니야. 이거는 도망가다 잡힌 거야. 여기 기수니까 머리만 들어갔지. 여기 기수냐 미수냐 이 말이야. 이미 평온이 침해됐어 안 됐어. 그런 기수라는 거야. 기수. 그래서 신체에 다가 안 들어가도 기수가 되고. 4번이 맞네. 소송사기 실행착수는 언제야? 소재기입니다. 소장 송달시 아니에요. 4번이 맞고. 중강도의 기수미수는 뭐래? 절도로 합니다. 폭행 아니에요. 그래서 절취행위가 미수면 중강도 미수가 되겠지요. 9번입니다. 실행착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요. 자, 1번입니다.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허위사실을 신고했지만 아직 보조금 청구를 안 했어요. 청구 안 했으니까 뭐가 아니야? 아직 사기죄 실행착수 아니에요. 1번이 맞습니다. 2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라는 범죄가 있어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사기를 치는 건데 보통 컴퓨터를 이용해 사기친 거는 계좌로 돈이 왔다 갔다 하겠잖아요. 컴퓨터를 이용하니까 이 범죄 기수 시점은 계좌에 돈이 들어온 순간 기수입니다. 돈을 못 찾아도 관계없어요. 계좌 입금시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 단말기를 이용해서 특정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뭐가 돼? 기수입니다. 이 돈은 찾지 못해도 관계없어요. 기수고. 2번입니다. 소송사기에서 임차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뭐가 돼? 실행착수입니다. 소재기시니까. 실행착수 소재기시. 4번. 소송사기죄 뭐 하면 실행착수다? 소재기시. 소장 송달시 아닙니다. 송달. 알겠죠? 그래서 이 사기죄는 나중에 다시 할 정도로 중요한 범죄고. 그 다음에 중지미수입니다. 중지미수란 것은 범인 스스로입니다. 자기가 뭐야?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실행착수를 중지하거나 결과를 방지하는 경우를 뭐라 그래? 중지미수라 그러고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답니다. 그러면 중지미수가 되려면은 일단 중지미수뿐만 아니라 뭐가 되려거든? 미수가 되려면 무엇부터 먼저 해야 돼?
실행착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중지미수가 되냐 안 되냐 보자고요. 자, 갑은 절도를 하려고 옛날에 경찰직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의뢰 집에 밤에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밤을 넘으려고 하는데 그날이 아버지 제삿날입니다. 또는 시험에 뭐가 있더라? 아버지 제삿날이 하나 있었고 달이 너무 밝아가 있어. 하여튼 여러 가지 해가지고 중도에 그만두고 되돌아왔습니다. 실행착수 안 했죠. 주거취입 안 했잖아요. 밤에. 중지미수가 아니라 무죄입니다. 또는요, 이런 것도 있었다고요. 과거 경찰직 문제는 최고 문제 아니라고 했어요. 갑은 을려를 강간하려고, 강간죄 실행착수가 폭행협박입니다. 강간하려고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봤더니 아는 여자예요. 무서워서 되돌아와 버렸다? 미수 아니죠? 뭐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여러분 살해 문제 나와서 문제가 왔을 때 잊어버리지 말고 평소에 문제 풀 때 미수란 문제가 떨어지면은 일단 뭘 해야 된다? 실행착수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걸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중지미수의 자의성입니다. 자의성. 스스로 그만둬야 되는데, 여러분, 중지미수를 우리 판례가 스스로 그만둬 인정한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무조건 여러분 중지미수가 아니라 그러면 됩니다. 자의성 인정 안 해버립니다, 판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주로 한 99%는 첫 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 판례는 경감부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두 번째 판례는. 그러니까 첫 번째만 알아도 괜찮을 정도예요. 뭐냐 이겁니다. 여자를 강간하려고 했는데요. 여자가 다음에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그래서 강간을 그만둔 겁니다. 이게 중지미수입니다. 93년도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감부에서는 여기 대전 청광상의 판례라는 건데요. 갑과 을이 대전역 부근에 있는 그 청광상에서 절도를 하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을은 도둑질을 하고 갑은 포장마차에서 망을 벗는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갑이 그래서 주인에게 경찰에 연락한 게 아니고 주인에게 연락한 거야. 주인에게. 그래가지고 도둑질하는 놈 한번 잡아버렸습니다. 여기 중지미수란 판례입니다. 모르면 1번만 알고 있으면 돼. 나머지는 아니야. 보자고요. 공포심에서 강간하다가 쇼크가 일어나니까 중단, 고소가 두려워, 피를 보고 어쩌고 저쩌고 전부 중지미수 안 됩니다. 피고인에게 사기치려고 위조통장 사본을 보여주면서 외국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거짓말해서 자금 대여를 요청하고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다가 도망쳐버렸습니다. 중지미수야? 그냥 미수야? 그냥 미수입니다. 객관적 요건. 이건 미수니까 기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 1번 보세요. 가옥에 불을 질렀습니다. 후에서 진화 작업을 해서 다행히도 대문만 탔다. 기수 미수? 기수입니다. 불 붙으면 기수라 했잖아요. 불 붙으면 기수예요. 방화죄는. 중지미수 아니고. 갑과 을이 병을 강간하려다가 갑은 병이 치거나 집으로 돌아왔지만 을이 강간했습니다. 공동점검 한 놈의 기수는 뭐야? 전부 기수입니다. 이건 기수예요. 갑은 을의 재물을 절취하여 나오다가 이미 뭐죠? 가지고 나오면 기수죠. 그 다음에 이 중지방정에서 결과 발견 적극 능동적 행동인데 그래서 이 중지미수 자체 문제는 잘 안 냅니다. 섞어낼 때는 있을까 몰라도. 왜? 낼 거 없어. 자, 19년도 법원직입니다. 옳은 거네요. 1번입니다. 갑과 을이 A를 강간하기 위해서 강퇴해서 갑이 먼저 A를 꺼가봐. 이래 간음이에요. 이미 기수죠? 공동정범입니다. 2번은 중지미수 아니죠? 그만둔 경우.
4번이네요. 요거이 바로 뭐다? 중지미수.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경찰직에는 이 미수가 중지미수보다는 차라리 낸다면 경찰직은 불능미수를 많이 내요. 이 그림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범죄의 실행을 착수했는데 그게 수단의 착오나 대상 착오로 인해서 결과 발생이 절대로 불가능해야 된다. 절대로야, 절대로. 여기를 뭐라 그래? 불능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성이 있으면, 결과 발생이 혹시 위험성이 있으면 여기를 불능미수라고 해서 처벌합니다. 위험성이 없으면 이제 불능범이고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입니다. 감경 면제할 수 있다. 27조입니다. 그래서 이 불능미수를 적극적 사실에 차고, 자기는 적극적으로 좀 된다고 생각했어. 착오니까 뭐예요? 착오니까 결과의 가능을 인식했죠. 그런데 현실은 결과가 발생이 뭐가 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착오. 그래서 그를 적극적 사실에 차고, 또는 뭐에 관한 결과 구속요건이죠. 반전된 구속요건 차고. 자기는 구속요건이 가능하다 생각했어. 반대 형태의 구속처벌을 한다. 실행수단 대상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인 때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불능범이 되려면 무슨 착오해야 된다? 수단이거나 대상 착오. 다른 건 안 됩니다. 즉 이런 거란 말이에요. 총알이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 총을 쐈습니다. 근데 총알이 없어요. 무슨 착오? 수단의 착오. 자기는 죽일 줄 알았어. 대상 착오. 남의 것인데 자기 것을 알고 가져왔어요. 남의 것인데. 무슨 착오? 대상의 착오. 자, 문제는 진정신분범이라는 범죄는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예요. 주체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신분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범죄가 불가능해요. 나 같은 사람은 공무원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수뢰죄가 안 됩니다. 나는. 근데 나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수뢰죄가 안 되는데, 내가 나는 말이야, 남의 돈을 받으면 수뢰죄고 내가 뇌물을 받은 겁니다. 뭐가 아니야? 수뢰죄 무슨 범? 불가능범. 무슨 착오? 주체의 착오야. 이게 불능범이 되냐는 겁니다. 안 됩니다. 왜? 불능미수는 또 예외범죄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법의 규정인데, 법의 규정은 무슨 착오야? 수단과 대상만 돼 있어요. 신분은 없어요. 법에 없으면 처벌 못하죠? 이걸 뭐라 그러더라? 환각범. 못합니다. 자,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능미수라는 것은 실제로 결과 발생이 범죄 구성요건 사실이 없죠. 그런 결과가 없어. 없는데 자기는 뭐다?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죠. 구성요건 사실이. 여기 불능미수예요.
그럼 사실의 착오는 뭐였죠? 일반 사실의 착오는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게 뭐가 돼? 사실의 착오죠. 범죄 사실의 착오는 그거잖아요. 존재하는 구속요건 범죄 사실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 거잖아. 자, 얘가 지금 B가 있어. 나는 B란 사람이란 걸 모르고 죽인 거잖아. B를 죽였으니까 뭐가 돼?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죄란 구속요건이 존재하잖아. 나는 그걸 인식하지 못했단 말이야. B라고 죽여놨더니 뭐더라? B더라는 거야. A를 죽이려고 했는데. 알았죠? 개새끼인 줄 알고 죽였더니 뭐더라? B라는 살인이더라는 거야. 범죄 사실이 있는데 나는 인식을 못한 거에 뭐가 돼? 우리가 배웠던 무슨 착오야? 15조의 사실의 착오라는 거야. 그러면 불능미수는 뭐냐? 그런 범죄 사실이 안 돼. 그런 구성요건이 없어. 존재하지가 않아. 어? 빈청으로 사람을 쏜 것은 살인죄가 아니잖아. 자기 것 가져간 것은 절도죄가 아니야. 그런 구성요건이 없어. 범죄 사실이. 없는데 나는 있다고 뭐야? 착각을 했잖아. 이게 뭐다? 바로 불능검이라 이 말이에요. 자, 적극사실로. 그러면 여러분 봐봐. 처음부터 불가능함을 예견하고 해서 알고 있어. 난 알고 있어. 그게 범죄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이건 착오가 아니죠. 알고 있으니까. 이건 불능검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알고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 가면 장난 삼아서 뭐 한다? 빈청 가지고 친구한테 싸는 거 따다다다고. 이거 불능검 아니에요. 왜 그래? 나는 처음부터 이게 안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 알았죠?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 뭐가 아니다? 불능검 아니에요. 불능검 무슨 문제야? 착오 문제라는 게 착오입니다. 그래서 갑은 자신의 총에 뭐가 빠졌다 있는 것이 실탄이 아니고 공포탄이라는 거 알고 쓰레기 쏴버렸습니다. 예전에 그 보트 쓰다가 뭐가 아니야? 살인죄 아니에요. 뭐다? 군용물 손실죄입니다. 공포탄을 한번 손실했잖아. 손실죄지 뭐가 아니야? 살인미수죄 아니에요.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고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자, 그러면 수단착오나 대상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범죄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뭐한다? 구속요건 실현이 뭐가 돼야 돼? 불가능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고? 실행착수를 해야 되고.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2번 가장 최근 판례입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요즘에 경찰만 단속을 하는데 국제우편으로 그 마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DB라죠. 그 웹사이트에 밑에 있는 언더 있는 DB 사이트가 있어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재미도 없어. 나도 옛날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 가면 없는 게 없어요. 사람 살인도 하고 그 거래를 보통 비트코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원래 거기서도 많이 사용돼요. 총도 구입할 수 있고 다 구입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허가. 그래서 마약 구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가지고 오면 이제 우편으로 옵니다. 그런 경우에서 경찰이 단속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놈이 베트남에 거주하는 현지인에게 이 마약 구입에 대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마약이 온다면은 이거는
뭐가 아니야? 불량미수 아니죠? 그런데 이 마약이 안 왔어요. 마약이. 거기 사기꾼들 많잖아. 돈만 받아먹고 뭐 한다? 도망가 버리는 데 있잖아. 거기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돈은 보낸 것은 국내에서 알 수 있잖아요. 경찰이 봤으니까. 근데 경찰은 마약이 안 왔단 말이야. 이제 그놈이 마약을 안 보냈을 거야, 월남놈이. 경찰은 이 경우 얘를 불능미수로 뭐 한다? 했단 말이에요. 향매매, 마약품에 대한. 왜? 니는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거지 않냐는 거야. 뭐 사고에 의해서. 속은 거지, 얘가 쉽게 말해서. 판례가 말하기를. 이거는 불능검이 아니라는 겁니다. 걔가 보냈으면 왔을 거 아니야. 두 번째, 그럼 이 범죄 실행착수가 뭐냐는 겁니다. 그 월남놈이 월남 우체국에다 이걸 붙인 때 실행착수가 돼. 얘가 돈을 보낼 때가 아니고 불능범이 아니면 그건 미수냐는 이 말이니까 실행착수가 되고 있다면 불능범 미수가 아니면 뭐가 돼? 그냥 미수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되죠? 근데 이 범죄 실행착수가 어디냐면 경찰은 돈을 보냈을 때로 봤을 거고 월남으로 판례는 돈을 보냈을 때가 아니라 뭐다? 월남놈이 그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붙일 때 실행착수가 된다는 거야. 내는 근데 이 새끼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보낸다면 경찰이 증명하기가 어렵죠. 이거는 결론적. 경찰이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월남 우체국까지 갈 거야? 베트남 우체국까지? 경찰은 오로지 뭐만 알고 있는 거야? 요것이 국내에 도달 안 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증명을 못하니까 안 붙인 거지, 결론적으로. 그럼 실행착수를 안 한 거지. 맞잖아. 이러나 저러나 뭐가 될 수 없다? 불능미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국제우편을 통하여 마약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신으로 명시되어 발신국 우체국 중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제출할 때 이 범죄 뭐다? 실행착수가 된다. 그래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주고 돈도 보냈습니다. 이것만 갖고는 실행착수가 아니에요. 실행착수가 되려면 우송할 자가 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발신국 우체국에 제출해야만 실행착수가 됩니다. 이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향정신성 의약품 수입 무슨 죄로 처벌해야 돼? 예비죄로 처벌해야 되지. 이놈을 가지고 실행착수가 있다 봐가지고 불능미수나 미수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가장 최근 판례야. 주체의착오는 아니고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험성입니다. 이거 잘 봐. 위험성이 없으면 무슨 범이야? 불능범이고 위험성이 있으면 뭐다? 불능미수로 처벌하는 거죠. 그럼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하냐? 여러분, 요것이 우리나라 판례입니다. 그래서 별말이 없으면 뭐래? 추상적 위험성을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요 객관설은요, 요거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순수 객관적으로. 위험성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면 무슨 범?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면 무슨 범? 불능범. 객관적으로 가능도 하고 불가능하면 뭐가 돼? 불능범 이렇게 봅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여기입니다. 행위자가 인식한 것과 일반인이 인식한 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판단하잖아요. 판단 어차피 누가 해? 법관이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자가 인식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도 고려해보자는 겁니다. 두 개를 종합해서 위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누가?
법관이 당연히 사회 경험적으로 판단하겠죠.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판단합니다. 일반인 입장 인식했던 것만 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냥 무조건 위험성 인정해버립니다. 의사만 있으면 위험성 있다 이렇게 보는 거. 그럼 위험성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게 뭐지? 이거죠. 의사만 있으면 되니까. 가장 좁은 것은 뭐죠? 구객관살입니다. 그러면 구체적 위험설과 추상적 위험설을 비교해 봤을 때 위험성은 어느 게 더 넓어? 추상적 위험성은 넓죠. 불능미수의 성립 범위가 더 넓습니다. 무엇보다? 불능범보다. 그래서 시험은 뭐만 나온다? 찍을 때는 추상적 위험설을 찍으라 그랬는데 최근에 조금 말 틀어놨습니다만은 자 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례는요, 위험성 여부를 누구 입장에서 판단해버려? 일반 입장만, 행위자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능범위 굉장히 적어 보였어요. 몇 개밖에 안 돼? 3개밖에 안 됩니다. 암기하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암기가 이번에 2차 문제에서 살짝 비과가지고 여러분 아마 틀린 사람도 있었을 거야. 자, 그래서 암기합니다. 소송 비용. 소송 비용 들어가면은 사기죄 아닙니다. 불능범. 죽은 사람 상대로 허위로 소재기한 겁니다. 이것도 불능범. 절대로 위험성이 없다는 겁니다. 주택임차인의 명의를 나중에 해오겠습니다. 남편에서 철호 변경해서 배당 신청하는 것도 절대로 위험성이 없다 봅니다. 3개. 소송 비용, 죽은 사람, 사자를 상대로 소재기, 그 다음에 주택임차에서 배당 신청을 임차인 명의를 남편의 철호 변경. 나머지는 전부 불능미수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봅니다. 문제 좀 이따 할까? 그래요. 문제는 조금 이따 갈게요. 지우지 마세요. 그대로 놔두세요.